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월 25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나흘 만에 신문이 발행이 됐죠. 설 연휴 동안 조간신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그 신문의 일면 톱은 이 한파, 갑자기 밀어닥친 한파, 그리고 제주도에서 4만 명의 발이 묶였다. 눈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기사들이 이 조간 톱을 다 차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긴급 항공기를 투입을 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일상으로 지금 복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이나 그 추석 같은 이 명절이 지나면은 차례상 민심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치권에서 차례상 민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어느 때나 그렇지만은 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기양 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구나 이런 곳에 가서 현장으로 가서 기양 활동을 하고 마치고 돌아오면은 명절 민심이 이렇더라 이야기하는데 이 여야가 여당 야당 전부 다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이 여당에서는 이재명 범죄 혐의 못 벗었다 이렇게 이것이 민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린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신문은 여야 의원 몇 사람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가령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수사 정치 검찰 프레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중의 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야당은 이재명 불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 목소리는 빼놓고 민심을 정치하느냐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간첩 사건에 흐트러진 국가기강 바로 세우라는 말씀이 많았다. 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한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생무지 수사외길 윤정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지금 이재명 리스크 설 연휴 동안에도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갔죠. 이재명의 지금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과 그리고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국민이 부담하는 그런 리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너무나 많은 범죄 혐의에 휘말려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자, 그리고 제1야당인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민생을 돌볼 틈이 없는 거죠. 심지어 당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데 41명의 현역 의원들이 쭉 나가서 병풍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이재명은 또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에 나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데 자,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시면은 민생 위에 연다던 1월 국회 본회의 0번 본회의 한 번도 안 열리고 대다수 상임위원회도 휴업 상태다. 오늘 1월 25일이니까 1월도 다 가고 있죠. 그런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또 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에는 체포동의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기를 열어놓는 것이죠. 방탄국회입니다. 그런데 이 방탄국회 처음에 열자고 했을 때는 방탄국회 연다고 하지 않죠. 무슨 일몰법안, 민생법안,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열었지만 실제로는 본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리고 대다수 상임위원회도 휴업 상태다. 야당이 단독 요구해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실제 있었는데 자,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여야 의원들은 줄줄이 해외 출장을 갔고 안전운임제 같은 일몰 법안 논의조차도 안 됐고 자, 그리고 2월 국회도 이재명 수사에 따라서 시계 제로 앞에 안 보인다. 2주 넘도록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대다수 상임위는 전체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24일까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상임위는 단 3개, 본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고 본회의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8박 10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순방을 다녀왔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스위스 순방에 동행을 했고
그래서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던 169명 전원 이름으로 소집을 요구했죠.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상당수도 저마다 2호로 출장길에 올랐다. 그래서 대통령, 의장 순방이 줄져 예정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법에도 없는 1월 임시국회를 밀어붙인 건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 하나였다. 이렇게 송출합니다. 국회법은 짝수회, 그러니까 짝수회에 이 임시국회를 열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월 임시국회는 꼭 필요할 때, 홀수회는 꼭 필요할 때 여는 건데 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열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2주가량 남은 1월 임시국회 변수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다. 다시 이재명을 둘러싼 수사가 또 국회의 변수가 여전히 돼 있다. 28일 이재명 검찰 출석 뒤에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극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법에 따라 곧바로 2월 임시국회가 펼쳐지는데 2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동아일보 그 아래 기사들도 전부 이재명 관련 기사입니다. 비명계, 민주당의 비이재명계 30여 명 모임인 민주당의 길, 이것이 31일 첫 토론회를 갖는다. 이런 기사. 또 검찰 출석 앞둔 이재명이 오늘 철음회와 오찬을 갖는다. 철음회는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국회의원들 한 20명의 모임이죠. 뭐 김남국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는 데입니다. 검찰은 질문지 100장을 준비를 했다. 오늘 철음회와 오찬을 하는 것은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찬을 하는 것은 이재명이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 문제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의 강경파 철음회와 또 오찬을 하는 겁니다. 이 연휴 기간에 다른 일정 전혀 잡지 않고 검찰에 나가서 뭘 이야기할 건지, 어떻게 뭐 변명을 할 건지 그런 리허설을 했죠. 그 리허설을 다 끝나고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첫날에 민주당의 강경파들을 만나서 이 정치적으로 또 방어막을 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 것이죠. 검찰도 질문지 100장을 준비를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시도가 성공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이재명 설 연휴 동안 일정 안 잡고 검찰 출석에 대비했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서 이 힘을 모아달라. 자기를 지키는데 힘을 모아달라.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 16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 때문에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 보호에만 급급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여전히 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재명이 이 상태로 계속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서 체포를 못하도록 하고, 이러면은 내년 4월을 앞두고 이 연말까지 쭉 가면은 공천권을 여전히 이재명이 행사할 수도 있죠. 당 대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일정 안 잡고 검찰 출석 대비, 당원들의 힘 모아달라 그렇게 하고, 오늘 철음회와 오찬계획, 그리고 민주당은 쪼개기 소환하고 있다. 검찰 비판. 왜 여기 한 사람인데 범죄 혐의마다 쪼개서 계속 소환을 하느냐. 자, 그런데 이것은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때 서울중앙지검으로 뭐 성남 F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는데, 이걸 그때 서울중앙지검, 친문재인 정권 검찰이 장악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종수 중앙지검장인가요? 이것을 친문재인 검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뭐 박은정 있는 이런 쪽으로 다 내려보냈습니다. 쪼개서 보냈죠.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이재명이 각 사건마다 쪼개서 수사를 받고 쪼개서 소환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런 건 다 무시하고 마치 그 야당 대표를 망신 주기 위해서 쪼개기 소환한다.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친문, 비명, 이딴 토론회 개최, 분주히 움직이며 유사시 대비를 하고 있다.
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상민, 이원욱, 김종민 같은 비명계 의원 3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있죠. 선거 패배의 원인을 진단한다 해서 반성과 혁신, 이 토론회 모임이 조직을 확대 개편해서 31일 민주당의 길 이렇게 새롭게 문패를 내걸고 당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래서 이 세력이 결국은 이재명 손절에 앞장서고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전체 169명이죠. 민주당 의원들. 가반수가 150명이니까는 19명 정도 초과를 하는데 이 모임이 한 30명 되니까 이 모임에서 일제히 이 가결을 시켜버리면은 가결의 표를 던져버리면은 이재명은 체포되고 구속되는 거죠. 자, 그 상황도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던져지면 그때 민주당도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나 이렇게 한 비명계 의원이 한 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기사는 압박하는 검찰, 이재명 조사 뒤 구속영장 유력, 대장동 민간 특혜 보고받고 승인했다. 김만배 등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소개를 드린 부분이죠. 한국일보가 다시 이것을 자세히 썼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를 비롯해서 5명이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장에 이재명 이름이 146번 선거자금 무견했고 428억 배당 승인 판단.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특혜를 주면은 내 지분 중에서 절반 700억인데 비용 제하면 428억이 되는데 그걸 주겠다. 이렇게 정진상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 이 시장이 이 인허가권을 해서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주고 자기가 무려 428억 원, 뭐 비용 제하기 전에는 70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민간업자 특혜 지시하고 승인한 정황에 이어서 선거자금을 조달받고 배당을 약속받은 것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혐의도 가능하다. 뇌물 혐의는 아주 중범죄죠. 그래서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천하동인 1호 배당 수익 중에서 428억 원을 제공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이것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수뢰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2015년 4월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한 것을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했다.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 가지 특혜를 줬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러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민간업자가 너무 많은 그 이익을 가져가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삭제를 해버리고 또 용적률을 조정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유리하도록 했고 아예 처음에 대장동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대형 건설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서 김만배가 세운 하천대교 같은 데서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대가로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거죠. 물론 선거자금, 다른 김용, 전진상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과 정진상이 받은 선거자금은 이거와는 또 별개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이번 주 토요일에 검찰에 소환되면 그 이후에 상당히 예상 밖의 전국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전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오늘 잠시 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출마 여부를 발표를 하는데 오늘 매일경제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여당 당원 비율 깜깜이 여론조사 믿어도 되나? 자,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여당 당대표 관련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는데 보통 1위가 김기현 나오고 2위가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대상은 뭐냐면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당원이죠. 책임 당원. 자, 그러니 물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책임 당원도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더라도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깜깜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원 비율.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를 하는 당원의 비율에, 그러니까 지역별 비율, 연령별 비율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투표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가령 이준석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53%를 받았는데 실제 투표에서는 37%에 그쳤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 당원 분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 해당 정부가 당의 대외비이기 때문인데 이 정당법상 당원 명부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선관위의 선거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우 이런 몇 가지 외에는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론조사 기관에 제공을 하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 당원 비율이 자세하게 공개되면은 전략적으로 공들이는 곳, 가령 대구 경북에 많다. 그러면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약세나 또 약세 지역이나 약세 연령층은 소외당할 수 있다. 자, 이래서 완전히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일부 국민의힘이 브리핑에서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과 실제 여론조사 업체가 그 표집하는 샘플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국민의힘 당원 분포,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20대와 40대 사이의 비중이 전체 32%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실제 투표를 하는 층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업체가 20대, 40대 표집을 한 것을 보면은 A 업체는 47.8, B 업체는 42.2. 그러니까 20대와 40대를 과다 표집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역별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구 경북입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의 유권자가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책임 당원이 22%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A 업체는 8.9%, B 업체는 7.9%만 표집을 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다. 자,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도 마찬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이 실제로는 19%인데 12.3%만 표집이 됐다. 수도권 37%인데 53.3%, 55.3% 이렇게 수도권은 과다 표집이 되고 영남 지역은 과소 표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전대룰이 당원 투표 100%로 변경된 반면에 여론조사는 여느 때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심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지지자와 당원 개념이 다르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당원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것을 실제로 조사를 하려면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당원 명부는 전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중에 득표와 다를 수 있다. 이준석처럼 지지층 조사에서 53% 받았는데 실제는 37%에 그치는 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다른 조간 신문들의 기사 중에는 일종의 간첩 사건이 많이 다뤄졌습니다. 얼마 전에 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죠. 그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북한의 지령문을 민노총 그 조직국장이 안전한 민노총 사무실에 숨겼을 것이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 자, 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을 적시를 했습니다. 지령문을 다른 데 두면은 들킬 수가 있으니까는 민노총은 거의 성역처럼 그렇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 숨겼을 것 같아서 압수수색을 한 거다. 국정원은 암호 프로그램을 찾기 위한 거다. 그리고 민노총 간부 4명이 북에 포섭됐다. 이렇게 영장에 명시가 됐습니다. 청주 간첩단 사건, 희역 사건을 다 뭉갰다.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서훈,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에 그런 것도 영장에 들어가 있고
민노총 간부 이소죽 국장이 이 목사 국보법 위반 사건, 목사 간첩단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간첩 사건 그 지하망 동태 보고하라. 그런 북한의 지령을 전달한 의혹도 있다. 여러 가지 갑자기 간첩단 관련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손을 놓거나 아예 이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간첩 수사를 회방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하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 공작원 리강진과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북한 공작원 리강진은 뭐 노동당 부부장급 아주 고위직인데 한국의 여러 조직을 만들어 놓고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또 다른 수도권 지하 조직이 있다. 수도권 시민단체, 수도권에는 시민단체와 대학이 몰려 있어서 거점 만들면 인물 포섭 등 훨씬 용이해진다. 서울 등 대도시의 지하 조직 확산 가능성. 자, 이런 기사들이 아침에 많이 실렸습니다. 1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